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리학이 조선의 민생, 즉 백성의 경제생활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화이론의 중심에는 외국에 대해서 일본과 서양 문물을 배척하는 그 베이스에는 조선 사회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확보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선은 예법과 의리를 중시하는 나라이고, 일본과 서양 세력은 무례하고 야만적이다, 이런 사고가 팽배했다는 거죠. 성리학은 도덕적인 인간을 통해, 결국 성리학 이론 자체는 가장 도덕적인 인간, 가장 이상적인 인간, 유학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인 성인을 만드는데 성리학 이론의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누구나 성인이 되게 해서, 국민 누구나 성인이 되게 해서 결국은 나라 전체 도덕적인 이상국가를 건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리학은 기보다가는 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리는 주로 정신을, 기는 주로 물질을 의미한다라고 할 때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경제, 가난 뭐 이런 것보다가는 오히려 정신적인 측면에서 청렴이라든가 도덕, 예의, 염치 이런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선비라는 지식인들의 마인드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그대로 민생보다가는 도덕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물질 세계보다는 정신 세계를 더 지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에서 민생의 경제적인 것보다는 어떤 도덕적인 것을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그쪽으로서는 많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노노에 나오는 안연의 안빈낙도를 최고의 모델로 삼습니다. 생활이 비록 가난하지만서도 도를 즐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조선의 선비들은 가난을 청렴과 일치시켜 오히려 가난을 명예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근거해서 한말의 개방과 개혁에 의해 들어온 서구의 물질 문명을 오히려 천한 일로 치부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만서도 당시 유학자들, 선비들, 글 읽는 사람들은 그런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기존의 의관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복장을. 그렇게 보면 좀 답변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리학의 근간이 되는 경전은 무엇입니까? 성리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경전은 물론 유가경전입니다. 유가경전에는 사서, 오경이 있습니다. 사서로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있으며 오경으로는 시경, 서경, 역경, 우리가 말하는 주역입니다. 예기, 춘추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유가의 기본 경전에 해당됩니다. 모든 유학자든 성리학자들은 이런 유가 경전에 기본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성리학을 집대성한 자가 주자입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자가 주자입니다. 주희입니다. 주자가 주석한 핵설설을 매우 중시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서에 대해서 주자가 주석한 사서집주가 있는데 논어집주, 맹자집주, 대학장구, 중용장구가 있으며 주역에 대한 주자의 해석설인 주역본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자의 제자가 주자에 의해 지시된, 그래서 주자의 제자가 편찬한, 어린아이들을 위해 편찬한 소학을 중시했고, 주자가 북송 오자에 해당하는 주돈이 장제, 정호, 정의 형제의 문집이나 어록 등에서 중요한 부분을 편찬한 근사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제자 진독수가 마음에 관한 성현들의 격언을 모아놓은 심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덕수의 신경이 내용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것을 대폭 보완한 신경 부주도 있는데, 신경은 특히 태계가 즐겨 예독을 하고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육아경전, 사서, 삼경가, 그리고 노노, 대학 주자의 해석서, 그리고 소화, 15세기 특히 소화극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많이 장려를 했고, 그리고 군사록, 신경, 이게 아마 중심 육아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조선의 지식계층이 성리학을 신봉하여 학문의 다양성을 저해한 것은 아닙니까? 어떤 임금은 성리학 외의 학문을 금지시키고 퇴계 선생은 성리학 외 학문을 잡학이라고 경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문난적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성리학자들은 특히 노론계죠. 노론. 그 당시 집권층 노론 송시열계에서는 성리학 이외에, 정확하게 표현을 주자의 해석서 이외의 학문을 사문난적으로 규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문은 바로 이사자에다가 그럴 문자라고 해서 유학, 성리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문난적은 성리학을 어지럽히는 역적이라는 뜻입니다. 조선 후기에 사문난적으로 몰리는 것은 사회적 매장 혹은 사형까지 이를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사문난적이라는 말은 성리학이 심화되어 간 조선 후기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17세기 이후 청나라에서 고중학을 비롯한 다양한 사조가 유행했던 것과 달리 조선은 성리학이 점차 이론적으로 강화되고 세분화됩니다. 당시 집권층 노론 세력들, 송시열은 한결같이 성리학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사회 질서를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자의 경전 해석을 비판하거나 주자와 다른 새로운 경전 해석에 대해서는 사문난적이라고 하여 공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윤휴가 주자의 주석에 의심을 보이며 독자적으로 경전을 해석하자 서인인 송시열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몰립니다. 또한 박세당이 사변록을 저술하여 주자학적 학풍을 비판하고 독자적인 견해를 발표하자 사문난적으로 몰립니다. 허목 역시 예송 논쟁에서 송시열을 비판하다. 송시열이 주작 아래에 근거한 송시열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립니다. 허목은 국조오래에 근거하죠. 이렇게 볼 때 사문난적은 주자학에 반대하는 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집권층, 서인, 노론이죠. 노론의 남인 또는 소론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보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학문의 다양성을 방해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태계가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태계 역시 만년에 왕양명의 점슴록의 각 조목을 비판합니다. 태계의 양명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바로 그의 양명의 심증리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심증리는 당연히 태계가 주자가 말하는 성증리 이론에 배치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것은 마음만을 내세우는 심증리가 불교의 선종에 빠졌다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종처럼 마음만을 강조하여 객관 세계를 부정하거나 도노와 같은 깨달음을 중시하는 것은 분명히 주자의 학문 방법, 특히 경물치지죠. 경물치지의 객관적인 탐구 방법과 상반됩니다. 주자는 대상 세계의 사물을 인정하지만서도 양명이든 선종이든
대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계는 양명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주자학의 체계를 표준으로 성립하려는 입장에서 양명학이 근원적인 오류를 지닌 학문으로 비판을 합니다. 양명학의 어떠한 이론도 비판과 배척의 대상이었으며 수용의 여지는 없었다는 거죠. 태계의 입장에서. 이러한 태계의 양명에 대한 배척은 그의 문화생에 의해 계승됨으로써 이게 심화되게 됩니다. 결국 이는 주자학의 학문적인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죠. 학문적 정통성을, 주자학을 학문의 정통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주자학을 정통으로 하려는 어떤 정치 성향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6번째 질문입니다. 성리학이 문을 숭상하고 무를 경시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물론 리를 중시하고 기를 전시하는 어떤 이론적인 성리학 이론적인 사고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고가 사람들의 의식 저변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문을 숭상하고 무를 경시하는 사고는 성리학의 이와 기에 대한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리학은 기보다가 리를 중시합니다. 문과 무를 리와 기에 대립시키면은 무는 리에 가깝고 무는 기에 가깝습니다. 이로써 문을 숭상하게 되고 무를 경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리학적 사고, 세계관이죠. 사람들의 의식 저변을 형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에는 직업이 세분화되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존중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회적 정서는, 이게 정서죠. 그대로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는 과거 시험만이 오로지 출세의 통로였으니까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조금 더 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